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24일 새벽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얘기 좀 해볼 텐데, 최근에 여러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심지어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뭐 오차범위 밖으로 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그 원인 분석이야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역시 정무적 대응의 잘못이다. 그 정무적 대응이라는 게 뭐 우리 그냥 약간 좀 막연하지만 네거티브 대응을 소홀히 했고, 그 다음에 본인이 몇 가지 좀 약간 오버한 말 실수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한 그 여권의 부당한 공격, 그러니까 결혼 전에 얘기 가지고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영향을 미쳤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네거티브 대응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아마 자각을 했는지 뭐 좀 전열을 재정비하는 듯한 보도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근데 그것이 해결되면 끝나느냐, 요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제 보면 윤석열 대선 캠프의 법률 지원팀이라고 하는 데서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이런 겁니다. 정대택 씨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윤석열 전 총장 장모하고 2003년부터 지금까지 법률 논쟁이 아니고 그 돈 가지고 지리하게 싸움을 벌였던 사람인데, 그 중에서는 정대택 씨가 이긴 것도 있고 윤석열 전 총장 장모가 이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일관되게 윤 전 총장 장모가 이긴 부분은 바로 그 정대택 씨하고 뭐 무슨 스포츠센터 그 뭐 투자를 같이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정대택 씨가 윤 전 총장 장모 측에 대해서 이런저런 뭐 무고 명예훼손 뭐 이런 거를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이 없다. 이런 점이 이제 그 윤 전 총장 장모 측으로서는 약간 우위에 있는 게 되겠죠. 근데 하여튼 그 부분에 관해서 윤 전 총장의 법률지원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대택 씨가 주장하는 파일들을 모두 검토한 결과 거짓 주장 외에 아무런 실체가 없다. 정대택 씨의 돈을 노린 허무맹랑한 주장들은 지난 14년간 11번의 유죄 판결에서 모두 거짓이라는 사실이 확정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 씨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활동한 모습이 담긴 사진, 페이스북 게시글 뭐 이런 것들을 공개해서 이 사람 주장이 정파적인 주장이다.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의 법률인권특보로 활동했다고 본인이 우선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메시지의 발신지를 공격하는 겁니다. 발신자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믿을 수 없다. 이 주장이 정치적 주장이다. 아마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어제 처음으로 네거티브 대응팀이 있나? 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네거티브 대응을 뭐 본인이 그냥 뭐 사실이 아니다, 뭐 조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네거티브 대응팀에서 뭔가 활동하는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법률지원팀이라는 데서 이렇게 얘기한 걸 보고, 이제야 네거티브 대응팀이라는 곳에서 제대로 뭔가 대응 방침, 그러니까 이거 검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대택 주장을. 그러니까 제대로 대응하고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을 갖는다. 이제야 정비가 됐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약간 아쉬운 대목은 그 11번의 유죄 판결에 아주 쉽게 요것들을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럼 그 지금 정대택 씨의 주장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여주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정무적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지원팀은 법률적 판단으로 해서 11번씩이나 유죄됐으면 뭐 끝난 것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정무적 판단은요, 이 11번의 유죄 판결의 핵심이 뭐다? 알아듣기 쉽게 이걸 국민한테 설명해서, 자, 앞으로 정대택 씨 주장은 이러이러한 어마어마한 잘못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네거티브 대응팀이 진짜 해야 될 임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제 문화일보를 보니까 또 이렇게 돼 있더군요. 금명간 전직 의원들을 영입할 것이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무팀과 메시지팀을 보강할 것이다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 거론되는 사람들은 야권 전직 의원 서너 명 뭐 이렇게 돼 있더군요. 근데 그 기사를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정무와 메시지 총괄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러면 이석준이라는 평생 공무원, 그것도 이제 뭐 예산 전문가 뭐 이런 걸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정무와 메시지 총괄을 맡기겠다는 발상, 이게 과연 누구 생각이냐? 이게 윤석열 생각이냐? 아니면 윤석열을 컨트롤하고 있는 또 다른 실세 그룹의 생각이냐? 저는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 이게 어마어마한 잘못된 포석이거든요. 아니, 이석준 전 국조실장이 정치를 알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평생 공무원만 한 사람이 정치를 안다는 것은 정치를 머릿속으로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치의 현장의 작동 메커니즘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얘기하는 여의도 정치라고 표현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자, 그 부분을 전혀 모르는 이석준이라는 공무원 출신을 데려다가 정무 및 메시지를 총괄한다? 그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나아질 리가 없습니다. 그 생각이 엄청나게 잘못됐는데, 그 엄청나게 잘못된 생각을 지금 한 달 가까이, 왜냐면 6월 29일에 대선 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지금 한 달 가까이 지났지 않습니까? 오늘 24일이면. 그런데 그동안에 도대체가 이런 생각을 누가 했느냐 하는 것을 규명해서 그 브레인, 그게 본인이면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다른 실세 그룹이라면 그 브레인을 바꿔야 된다.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26일 내일 모레네요. 뭐 이제 후원금 모금을 시작하고 그러면서 아마 본격적으로 출발을 할 모양이고, 그 다음에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총괄하는 한 100여 명 규모의 자문그룹도 조만간 공개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중요한 거 아니고요. 자문그룹이야 정책팀 아닙니까? 그건 뭐 중요한 거 아니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재정비, 이거에 대한 평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때늦은 출발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 네거티브 대응팀은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를 시작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그때부터 이미 가동이 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선언이 아니고 3월 4일 검찰총장 측을 딱 던질 때, 그 직을 던질 때부터 맨 먼저 구성해야 되는 일이 네거티브 대응팀이다. 그럼 그때는 뭐 하느냐? 아니죠.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예상되는 공격. 뻔하죠. 그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윤석열 전 총장 본인일 겁니다. 그 예상되는 공격을 쭉 리스트업을 해서 이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3월 4일부터 했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사 어제 7월 23일 날 뒤늦게 이게 가동되고 있다는 느낌을 저 같은 사람이 받는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근데 지금이나마 그래도 네거티브 대응팀이 있는 듯이 보여서 뭐 그나마 만시지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엄청나게 늦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지금 현재의 민주당,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어떤 식의 네거티브를 하는지, 뭐 김대엽 사건부터 해가지고 뭐 기양건설 뭐 뇌물 뭐 어쩌고 저쩌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한 여권의 예상되는 네거티브, 이거는요 현장 정치에서 조금이라도 발을 담가본 사람이면 금방금방 그 리스트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응을 벌써부터 했어야 되는데, 뭐 김대엽 사건 같은 것도 충분히 그 과정을 참고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 너무 늦었다. 근데 뭐 지금이라도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 네거티브 대응팀에 지금 이름이 보니까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이름이 법률지원팀이거든요. 그런데 법률지원팀보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정무적 대응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고소하고, 뭐 고발하고, 뭐 명예훼손으로 뭐 하고, 이거요, 지금 7개월 남짓 남았는데 대선이 지금 현재 그 이른바 친정권 검사들에 의해서 장악된 검찰 또는 그 우유부단한 김진욱 공수처장, 여기에 아무 기대할 거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고소고발 해봤자, 그리고 경찰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론이 안 나거나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당연히 정무적 대응을 해야 됩니다. 어제 정무적 대응? 뭐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2%가 부족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네거티브 대응팀에 정무팀을 보강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진짜 순수한 정무 역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지금까지는 정무 메시지 이런 것을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총괄했다고 하는데 저는 뭐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요. 그 총괄했다고 해서 바로 이런 문제점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대구에 가서 뭐 밀란 얘기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미친 소리, 이런 것들은요, 이른바 윤석열 전 총장 내지는 국민의힘 지지자들로서는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도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얘기지, 그런 얘기, 이 품격 잃은 언어, 이런 부분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 그런 것들을 메시지 팀이 없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뭐 이석준 전 실장이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이 애드립으로 해결했던 것 아닌가, 순발력으로 해결했던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정무팀과 메시지팀을 보강하면, 여기 뭐 전직 의원들 한 서너 명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정무적 판단, 이거에 도움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메시지팀, 이거는 반드시 보강돼야 한다. 결국은 윤석열 전 총장이 어딜 방문한다고 하고 누구를 만난다고 했을 때 왜냐면 그 앞에마다 기자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기자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10마디 설명보다 한두 마디의 메시지가 더 중요할 때가 많다 하면 그거를 누군가가 보좌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보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 이 캠프가 출범하면서 당초에는 작은 캠프 운운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제가 그때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텐데 작은 캠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책만 해도, 당장 여기 100여 명 규모의 자문그룹을 조만간 공개한다 그러는데 정책만 해도 뭐 정치, 외교, 사회, 복지, 노동, 교육,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거기다 국방, 안보, 거기에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 몇 명씩만 해도 벌써 100여 명 훌쩍 넘습니다. 작은 캠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작은 캠프 운운해가면서 기자들한테 설명했던 그 판단, 저는 그것도 정무적 역량에 속한다고 보는데 그 판단이 잘못됐다. 작은 캠프를 만들 수가 없다. 공보팀만 해도 우선 몇 명입니까? 어찌 보면 지금 더구나 코로나 상황 아닙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공보팀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것도 초창기 판단 미스 중에 하나였다 하는 부분이었고, 자, 그러면 이렇게 재정비하면 이제 끝이냐? 그러면 이제 떨어졌던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냐? 이 부분은 또 별개다. 그럼 여기서 2% 부족한 건 뭐냐? 저는 빨리 결정해야 될 부분이 바로 진영입니다. 진영. 자, 제3지대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냐? 지금까지는 6월 29일 자기가 정치참여 선언을 할 때 그때에서 1mm도 변한 게 없다 이러는데, 근데 뭐가 원칙이었는데 변한 게 없다고 하느냐? 모호하다 이거죠. 그럼 그때 얘기를 했으면 좋다. 그때 얘기를 하는 게 뭐 대략 뭐 정책 투어라는 거 하고 나서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책 투어 얘기는 이동훈 전 대변인이 얘기했을 때는 1, 2주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저께 오늘까지 3주째입니다. 그러면 정책 투어는 끝난 거냐 안 끝난 거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 판단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고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한 본인의 입장, 이것도 없다. 그럼 도대체 뭐 하자는 얘기냐?
1mm도 변한 게 없다는데 그럼 어디에서 원래 출발이 어디였는데 이런 의문을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영을 확보할 것이냐 아니면 제3지대에 머물 것이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저는 처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진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네거티브 대응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밝혀야 한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 뭐 중도층까지를 확보해서 뭐 압도적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중도층이라는 것은 왜 중도가 됐겠습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 지지도 하지 않고 국민의힘 지지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중도인데 그 사람들은요 아마 내년 2월 달이 돼도 중도일 것입니다. 중도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대다수, 물론 거기에도 예외는 있지만 제가 정치부 기자로서 그동안에 확인하고 취재한 경험을 말씀드리면 중도는 스타일상의 중도가 참 많습니다. 성향상 중도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 싫은 사람들. 이 사람들 지금 잡으러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절대 잡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도라는 그 환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전열 재정비 플러스 이런 요 두 가지의 결심을 완성하면 그러면 아마도 새 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